자, 국내 민족운동 한번 볼게요. 요 단어는 이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이 최근에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계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러시아에서 시작된 소련이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 반대 계열인 민족주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져요.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우리가 이쪽을 보통은 좌파, 좌익 이렇게 부르죠. 이쪽을 우파, 우익 이렇게 부르죠. 여기 우리 속된 말로는 빨갱이, 파랭이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세히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간략히.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계가 추진한 게 좀 달라요. 민족주의계가 추진한 운동을 뭐라 부르냐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력 양성 운동. 말 그대로 실력, 힘을 키워서 독립을 되찾자 이런 노선이고, 사회주의계는 물론 독립도 추구하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 있죠. 약자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주의계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민족주의계의 우파, 우익, 파랭이는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힘을 키우는 거, 그래서 독립을 추구하는 걸 꿈꾸고, 사회주의계 좌익, 좌파, 빨갱이들은 약자들의 어떤 이익을 신장하는 것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력 양성 운동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는 게 좀 달라요. 실력 양성 운동은 이런 거 했었어.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이런 거 씁니다. 내 살림은 내 것으로. 그래서 핸드폰도 애플 쓰지 말고 우리 갤럭시 쓰자. 그리고 자동차도 일본의 토요타 쓰지 말고 우리의 현대 쓰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 국산품 사용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인데 한마디로 대학교를 설립하자 운동이에요. 일본 애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어주지 않았어. 대학교를 만들고 애들이 대학을 나오면 똘똘해지잖아. 그러면은 일본한테 저항할까봐 일부러 대학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하에 그럼 1,000만 원이 모이겠죠.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 일본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야, 조선인들, 니들 깝치지 마. 우리가 만들어줄게. 만들어줬을까요? 만들어줬습니다. 경성 제국대학교. 경성제대라고도 합니다. 경성제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친일파 자식들만 거의 입학할 수 있었던 친일학교였어요. 이것이 지금 계승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는 이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개 대학이 합쳐진 대학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문맹이란 말은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외할머니가 지금 96살이라는 건데 96세이신데 한글을 읽고 쓰지를 못하셔. 왜냐면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 그래서 이런 멍청한, 우리 할머니가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독립운동 하자고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 일본이 딱 들어보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문맹자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깨우쳐 주자, 이런 운동이 언론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분화로드 운동, 한글 보급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 분화로드란 말은 2학년 때 배웠는데 러시아에 있었던 표현이고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읽고 쓰는 것을 알려주자. 민중 속으로 분화로드. 이런 표현은 문맹퇴치 운동. 이거 어때요? 돈을 벌자, 대학교 교육을 받아서 똘똘해지자, 멍청한 사람들을 똑똑하게 해주자. 이런 것들은 실력, 힘을 키우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입니다. 사회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자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약자. 그래서 이 당시 약자가 농민, 노동자, 백정, 청년, 소년, 여성,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했던 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뒷부분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지우기 시작할게요. 방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항상 싸우기만 한 게 아니야. 요 둘이 손을 합칩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여러분, 신민회라는 게 있어요. 신민회는 앞서 배웠었던 대성학교 만들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대성학교, 안창호, 이런 사람들.
뭐 이회영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신간에도 마찬가지 독립운동을 하지만 큰 특징은 파랭이 민족주의계랑 빨갱이 사회주의계열이 합쳐진, 무슨 색이겠어? 빨간색, 파란색 만들어지면은 보라색이겠죠. 그래서 신간회란 단체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죠? 신간회.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이다. 다른 말로 좌익과 우익의 합작, 손을 잡았다. 색깔로는 보라색, 보라돌이, 뽀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우연찮게도 이 색깔도 보라색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강령을 주장하면서 모이자!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자! 단결! 그래서 여기 신간의 표인데 여기 대동단결이라는 뜻이에요. 대동단결! 뭉치자! 그래서 쭉 뭉쳐서 대동단결이라는 표현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신간의 포스터인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포스터예요. 문제집에 나오면은 신간의 좌익과 우익이 합쳐졌다. 보라색 보라돌이. 우린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을 싫어할까?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죠. 그래서 북한에 남한에, 북한은 빨간색, 우리는 파란색. 서로 으르렁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이 원수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뭐 빨간색 가방 끌고 다니면 너 빨갱이지. 이렇게 막. 옛날에는 사회주의 경력이 있으면 국가가 죽이기도 했어. 아주 무서운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빨갱이, 파랭이 이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잘 보면은 우리는 되게 파란색을 좋아했던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 파란색 국가임의 증거가 노래에 보면 많이 있어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 우리 옛날 만화 중에서도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파란색 인간 스머프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파란색 국가구나 라고 농담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시대 살았다면 여러분들 뉴스에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학생 중심의 만세운동이 크게 세 가지 있었어요. 60만세운동이 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고 우리 앞서 배웠던 3.1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3.1운동은 배웠죠.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라는 고종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죠. 쫙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60만세운동은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황제가 죽음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일본이 긴장합니다. 고종이 죽었을 때 전국적으로 퍼진 3.1운동이 터졌잖아. 그 아들 순종이 죽으니까 또 이런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질까봐 삼엄한 경계를 펼칩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미리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6월 10일 날 만세운동을 벌이죠. 하지만 이것은 규모가 서울에 국한되었던 좀 규모는 작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60만세 운동인데 여기 고종 황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지나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여러분 광주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전라도 광주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나요. 이때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있었고 일제 시대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해방되고 나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어가지고 광주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사회의식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광주. 요거는 이렇게 어떤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지금 뭐 그리는 것 같아요? 이미 눈치챘죠? 기차입니다. 기차. 광주 옆에 보면은 나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주. 그래서 나주에서 광주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차로 등교 하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일제시대 때는 일본 애들도 있었고 조선 애들도 같이 등하교를 같이 할 정도로 학교가 막 섞여 있었어. 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이 후쿠다. 그 다음에 얘가 조선인 박준채, 얘가 박기옥 이렇게 됩니다. 요 세 명의 인물들은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박준채랑 박기옥은 사촌이야. 기옥이가 누나야. 준채가 동생이고. 근데 요 일본인 후쿠다가 요 기차역에서 박기옥을 희롱합니다. 가가지고 얼굴 짜는데 하면서 머리끄댕이 있죠. 댕기라고 그러죠. 댕기.
박기옥이 댕기를 후쿠다가 막 댕깁니다. 댕기. 그러니까 박준채가 어때? 이 원숭이 새끼가 우리 조선이 누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박준채가 후쿠다보다 동생이거든. 그런데도 박준채가 의젓하게 후쿠다, come here, monkey, come here, come here. 야, 너는 어찌 원숭이 새끼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에? 너 별명 쿠쿠다스지? 쿠쿠다스. 하면서 후쿠다를 막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어디 원숭이 새끼가 사람을, 나이도 많은 새끼가. 그랬더니 후쿠다가 열받는 거 내뱉지 말아야 될 단어를 내뱉습니다. 눈치챘죠? 쪼센징 새끼가. 쪼센징은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단어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박준채가 순간적으로 눈이 파르르 넘어가면서 그대로 선빵을 날립니다. 후쿠다가 선빵을 맞고 쭉 날아가고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일본 새끼들은 풀어주네. 우리는 가둬두고 차별 대우를 하네. 근데 이건 하나의 기폭제였던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이면에는 조선 학생과 일본인 학생 차별도 있었고 우리 민족 차별이 깔려 있는 거지. 이건 하나의 심지 역할을 하면서 팡 터진 어떤 계기였던 거죠. 어쨌든 이걸 계기로 열받았어, 조선 학생들이. 그래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맺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만세를 부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호응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3.1운동 이후에 전국으로 퍼진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별명이 제2의 3.1운동.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걸 계기로 이런 일이 있었던 이 날짜를 계기로 11월 3일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학생의 날이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었던 날을 기념해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학생 날이야. 여러분 스승의 날만 찾는데 선생님 수업 중에 이 얘기 해줬더니 학생들이 11월 3일 학생 날이다 그랬더니 딴 건 관심 없고 그날 쉬는 날이에요. 이거 물어보는데 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 이 당시 학생들은 독립에 관심이 많고 만세도 부르고 그러는데 요새 애들 관심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때는 독립에 관심이 많았는데 비밀리에 독립운동하고 비밀리에 독서회 하면서 독립운동 준비하고 여러분은 비밀리에 모여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그래서 관심사가 좀 다르긴 해. 여러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이 당시 영웅들 박준채, 박기옥. 참고로 박기옥은 여기 후배가 이제 박정화라고 있어요. 처음 듣죠? 선생님 여동생이에요. 선생님 여동생이 박기옥 후배야. 같은 학교 나왔어. 선생님 여동생이 고등학생 때 박기옥 씨가 살아 있었어. 할머니로 박기옥 씨가 와가지고 수많은 선생님 여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박기옥 씨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체험담을 얘기해줬대. 내가 말이지 얼굴이 좀 됐잖니. 나의 머리를 이 쿠쿠다스가 땡기더라고. 내 동생의 박준채가 썸빵 날렸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얼굴이 대고 봐야지 라고 박기옥 씨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박기옥을 박정아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야.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 자기 학교에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선생님 알기로는 이게 1929년에 터졌거든요. 여기 1919년, 1926년. 이거 봐봐. 불과 100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겪은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요분들 박기옥, 박준채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인터뷰한 장면도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들이 중심이 된 운동, 60만세 운동, 순종의 죽음이 계기되었다. 누가 묻어러 보더라고. 왜 황제의 죽음과 만세운동에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데 보다시피 장례식 치르려고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벌인 거죠.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충돌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 이면에는 이미 차별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여기 보라돌이 신간회가 좀 지원을 해준 것이 특징이고 전국 규모로 퍼져서 제2의 3.1운동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조선학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언어를 연구하고 사전을 만들려는 단체가 있었는데 일본이 독립운동한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 선생님 알기로는 해방되고 나서 완간이 되죠.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퀘스천 댓글 달아주세요. 이 조선학회 사건 우리말 연구하고 큰 사전 만들다가 일본이 독립운동한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인 사건. 요 사건의 모티브로 만든 영화 제목을 아는 사람 눈치 깠을 거예요. 자, 밀리대 설립운동 모금활동을 추진했었던 이것 때문에 경성제대 만들어지고 지금 서울대가 되었다. 나로드 운동 러시아어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깨우쳐 주려고 했었던, 문맹자들을 퇴치하려고 했었던 운동이고, 대동단결 모여라 모여라 빨간색 모여라 파란색 모여라 나는 보라돌이 신간에가 지원해줬던 사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박준채가 후쿠다 선빵을 날리면서 시작된 사건, 박기옥, 얼굴이 됐었던 박기옥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의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때,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좌파, 우파들도 따로 운동했었고, 이 둘이 합쳐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었었고, 문화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보세요.